괜찮아 사랑이야 조인성이 굉장히 깐깐하고 강박적인 작가로 펜트하우스에서도 엄기준이 굉장히 강박적이고 깐깐한 사이코패스 역할로 나오게 되죠. 강박이 참 흔한 것 같아요, 우리 일상에서도. 그리고 우리만 해도 자꾸 뭐 손 씻고 아니면 뭐 옷 먼지 털고 하는 거 반복을 하면 야 너 강박 있냐?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거는 뭐 딱히 지금은 어떤 질환이라고 하는 생각도 안 들 정도로 흔한 말이 표현이 됐죠. 종류도 엄청 많아요. 강박, 행동 강박, 사고, 저장 강박, 그리고 위생 강박, 그리고 징크스. 강박적으로 청소하는 사람 혹은 강박적으로 물건을 모으는 사람, 이 사람들의 뇌 구조는 과연 어떨까요? 정리하는 뇌, 그리고 정리하기 힘들어하는 뇌. 오늘의 주제는 강박의 뇌과학입니다. 안녕하세요. 옆집에 사는 뇌과학자 이슬기입니다. 자, 오늘은 강박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를 했는데요. 자, 신박한 정리 혹시 보셨나요? 저는 일단 처음에 보면서 신동엽 러브하우스 생각이 나기도 했는데, 물론 컨셉은 좀 다르죠. 러브하우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인테리어를 싹 다 해주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프로그램이고, 신박한 정리는 뭘 새로 해주는 건 없는데 대신 가구 배치만 조금 바꿨는데도, 그리고 물건 몇 개만 정리해서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집이 확 달라지는, 비포 애프터 보는 재미가 좀 쏠쏠하게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신혜라 씨 집 공개한 거 혹시 봤나요? 이거는 뭐 이런 얘기 뭐 하지만 그 야간 도주 직전에 집이 참 이래요. 예. 테이블 위에도 아무것도 없고, 팬트리를 열었는데 팬트리 안에도 뭐가 없고 되게 휑해요. 자, 그런데 정돈의 신 신혜라 씨도 어떻게 손을 대기 힘든 케이스들 잠깐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저장 강박장애라고 하는 질환이 있습니다. 이 질환은 끊임없이 뭘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버리지 못하는 건데, 이거는 습관이 아니고요. 실제로 자기가 버리고 싶어도 못 버린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좀 끔찍한 사례 중에 하나가 바로 포천 빌라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범인은 바로 아이를 유기하고 방치했던 엄마인 걸로 알려졌는데, 피해자는 바로 전 남편과 내연남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인은 우울증과 불안. 이 사례에서도 이제 볼 수가 있듯이 저장 강박 장애 같은 경우는 우울이나 불안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스트레스를 좀 받게 되죠. 그런데 자기가 감당하기 힘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어떠한 형태로든지 그 스트레스를 해소할 출구를 찾게 되고요.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물건을 집착적으로 모으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저장 강박 장애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포천 빌라 살인 사건 혹은 얼마 전 여수의 그 2개월 된 영아의 시신, 왜 그랬을까요? 왜? 분명히 머리로는 판단을 어느 정도 했을 거예요.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고 내 범죄 행각이 드러날 거라는 알면서도 왜 모아놨을까? 여기에서의 비밀은 바로 뇌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뇌의 세 부분이 바로 이러한 저장 강박 장애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전두엽 피질, 대상 피질이 있고요. 내측 측두엽이 손상이 되면서 정상적인 판단과 사고 과정이 고장났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전두엽 같은 경우는 고차원적인 계획이라던가 인지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인데, 해당 부분에 에러가 생기게 되면서 내가 이거를 버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리고 그걸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옮기기까지의 전환해주는 스위치가 꺼져버렸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심리학자들 중에 한 명, 메리 필립스라고 하는 사람은 강박증은 분명히 뇌의 특정 부분과 관련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특히나 역겨움에 대한 감정하고도 관련이 많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박신경증으로 진단을 받은 환자들의 뇌를 하나하나 연구를 하던 도중에 발견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룹을 두 가지로 나눠서, 한 그룹은 강박신경증으로 진단을 받은 그룹, 그리고 다른 한 그룹은 일반적인 정상인 집단이었습니다. 두 그룹에게 혐오스러운 사진들을 보여주고 뇌의 변화를 관찰을 했는데요. 이러한 사진들을 봤을 때 두 그룹 모두 다 뇌의 특정 부분에서 반응을 보였습니다. 안테리어 인슐라라고 하는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에서 반응이 급격하게 나타났고, 그러고 나서 정돈되지 않은 방을 보여줬을 때 강박신경증 진단을 받은 그룹에서는 상당히 많은 환자들이 안테리어 인슐라 부분이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강박신경증 있는 사람들은 토막 시체를 보는 것만큼이나 어지럽혀진 방이라던가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는
공간 매체를 보게 되면은 역겨움이라는 감정을 겪는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증거였죠. 그런데 이러한 강박적인 사고에 관련해서는 꼬리핵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꼬리핵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생각에 일종의 필터를 만들어주는 여과장치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사실 우리 뇌하수체라고 하는 부분 밑에서는 여러 가지 신호들을 대뇌 피질이라고 하는 곳으로 올려보내주게 됩니다. 꼬리핵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다 걸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강박 증상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꼬리액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필터링을 하지 못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생각들을 자꾸 반복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다시 신박한 정리로 돌아오면 저는 신박한 정리를 보면서 좀 이런저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리를 해야 될 거, 그러니까 내 삶을 뭔가 정돈한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데 사실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죠. 거기서도 늘 나오는 출연자들이 이 물건을 내가 버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늘 고민을 하게 되죠. 누구나 하는 그 생각일 때 박나래하고 신혜라가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언젠간 있겠지. 그거 없어요 절대. 언젠간 쓰겠지라는 생각으로 사람들이 늘 뭔가 쟁여놔요. 정리를 한다는 건 결국에는 언젠간 쓰겠지라고는 요 생각하고 이제 싸우는 거라고 이제 저는 느꼈는데, 실질적으로 그럼 뭔가 정리를 한다라는 것, 저는 정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 자체는 공감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얼마 전에 LG에서 롤러블 TV 개발이 됐는데 이거 얼마인 줄 알아요? 무려 1억이에요. 1억. TV라고 하는 우리가 가진 고정관념, TV 놓는 자리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공간은 TV만 놓을 수가 있고 거꾸로 그 공간은 죽은 공간이 되는 거예요. 삼성에서 처음에 그 굉장히 얇은 TV를 개발하면서 이건희 회장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강남의 아파트 한 평이 한 평당 1,000만 원 정도 하니까 TV를 한 평 정도만 줄여주면 한 평 아끼는 거라서 한 1,000만 원 정도 팔면 되겠네. 이 계산법이 저는 들으면서 되게 신박하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공간이 차지하는 거를 돈으로 환산했다는 것도 놀라웠고, 그리고 TV라고 하는 거에 부피를 줄임으로써 뭔가 공간을 창출해낸다. 그리고 그만큼 공간이 더 활용도가 넓어진다라는 것이 인상적이었는데, 신박한 정리에서 말하는 것도 결국은 그 지점인 것 같아요. 자, 결국에는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집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좀 품을 많이 들여야 돼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신박한 정리에서도 늘 보면 늘 자기네들끼리 해결이 안 돼서 끙끙 앓다가 이렇게 솔루션을 받으면 너무너무 기뻐하잖아요. 그래서 보면서 저 스스로도 내 인생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지점도 있구나. 그러니까 결국엔 내 인생 나 혼자 사는 거 아니야 라는 깨달음을 좀 진지하게 얻게 되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강박 증상과 정리, 그래서 강박에 대한 뇌과학 이야기를 했고요. 이후에도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염려산 이슬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